지금 클래스 복습하고 있어요. 클래스 복습하면서 필드 생성장, 그 다음에 오버로딩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캡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프라이빗, 이게 캡슐화죠. 프라이빗을 쓰지 않으면 같은 패키지 내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의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접근이 불가능해졌으면은 값을 저장을 해야 돼서 저장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getter 메소드, setter 메소드를 쓰죠. getter 메소드와 그다음 setter 메소드를 만든다. getter 메소드는 진짜로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name이면 name을 갖고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면 나이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해당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get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필드명을 대문자로 써갖고 연결해서 붙여요. 이걸 우리가 getter라고 하죠. getter라고 합니다. 그다음 값을 넣는 거는 퍼블릭 보이드로 시작해서 set, 보이드로 타입을 정한 다음에 set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name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값을 넣어줄 전달받은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name 이렇게 해서 퍼블릭 보이드 set age, int age, disjon age 이런 것들을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etter setter를 다 만들면 이거에 이제 그 곱하기 2한 메소드가 쭉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뭐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메소드 영역에다가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제가 이제 그 복습을 한 거는요. 복습을 한 이유는 메인이라는 메소드에서 멤버 한 다음에 멤버 뉴 멤버 객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멤버 점 해갖고 멤버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it 슬립 보이네요. 그쵸? it 슬립이 보이고 it 슬립도 보이고 그 다음 세터 메소드로 했었던 것도 보입니다.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서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만들었던 it 그 다음에 get age, get name 그 다음에 set age, set name, sleep 그 다음에 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은 그 마이너스 대시를 하고 멤버라고 적혀져 있죠. 내가 만든 것들 마이너스하고 멤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이너스하고 멤버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가 만든 것들은. 근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보시면 그게 뭐냐면 equals 클래스, get 클래스, 해시코드, notify all, sleep
그죠? toString wait.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마이너스 해갖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브젝트라고 적혀있어요. 오브젝트. 그럼 이것이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모든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 여러분이 만들었던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 기본으로 디폴트로 상속을 받아서 동작을 합니다. 기본으로 상속을 받아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ember.get class.getNam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클래스의 이름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그 클래스 메소드, 내가 만들지 않은 메소드를 오브젝트가 상속을 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상속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자식 클래스인 멤버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거 이제 멤버겟 전 해시코드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toString 뭐 이런 거, toString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 고유의 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모든 객체들이 다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객체가 넘어오든 간에 우리가 get class get name get class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을 할 수 있고, 해시코드를 호출해서 출력할 수 있고, toString을 호출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성, 그죠? 그 상속을 이용했었던 그 다양성을 이용을 해서 어캐스팅, 정확히 얘기하면 어캐스팅을 이용을 해서, 상속을 이용한 어캐스팅을 이용해서 이런 get class get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 즉 해시코드와 toString 값을 출력을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static void print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넘어오는 어떤 객체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그 객체는 이렇게, 그 객체는 만약에 이제 그 객체가 멤버라고 하면요, 멤버라고 하면은 그 멤버의 클래스 네임과 그 다음에 해시코드와 toString을 호출할 수 있게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호출한다라고 하면은 print 한 다음에 new member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new member. 즉, 요거는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객체 생성한 다음에 넣은 건데, 요거 위에 생성한 거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뭐 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이제 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오버로딩에 의해서 타입만 다르면 되죠. 북이라고 하는 클래스 요거 임포트하고 북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 system.out.print ln 요거 복사해서 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북. 그러면은 여기다가 북 뉴북 해서 북, 이거 임포트 잘 되죠?
이것도 잘 될 거예요. new book. 안 만들었으면 또 다른 클래스 쓰시면 되고, 다른 클래스를 쓴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print book이라고 하는 값을 넘기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클래스, 북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도 그 조상 클래스가 오브젝트,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상속하지 않았지만 오브젝트라고 했었으니까 코드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만들어야 되네. 그렇죠?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얘를 오브젝트로 바꿔요. 오브젝트. 조상 클래스를 바꿉니다. 즉 다양성을 이용한 거죠. 다양성을 이용한 업캐스팅과 매개 변수 OBJ, 그리고 매개 변수도 OBJ로 바꿔요. 이렇게 OBJ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요. 이걸 없앱니다. 없애요.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나중에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요, 오류 없이 동작을 해버립니다. 오류 없이 동작을 해요. 그죠? 마치 내가 static void print member, static void print book 했던 것처럼 그대로 동작을 해요. 이게 이제 다양성을 활용을 한 거죠. 업캐스팅을 활용을 해서 요 코드가 동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는 오버로딩을 했었고, 지금은 업캐스팅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 업캐스팅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업캐스팅을 해서 요 멤버를 넘겨도 동작을 하고, 북을 넘겨도 동작을 하도록 바꿔준 겁니다. 바꿔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개념은 바로 그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오브젝트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코드를 없애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객체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출력해버리겠다. 어떤 걸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다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배웠었던 개념들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개념들을 몰랐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들을 이제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인데 원래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죠.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클래스를 신나게 만들었었죠. 클래스를 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진짜로 내가 만들지도 않았던 클래스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 그죠? 이 다양성을 실현해보기 위해서 이 메소드를 이렇게 프린트 메소드를 만들어서
객체를 넘기는 형태로 바꿨는데, 근데 북도 이제 이 오브젝트의 상속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북 또한 똑같은 메소드를 다 쓸 수가 있어서 북일 경우에도 출력하고 싶어 갖고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새롭게 메소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오버로딩해서 만들 필요 없고 업캐스팅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조사 클래스로 된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만들면 하나만 메소드를 만들어도 모든 객체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toString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해당 toString 메소드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알 수 없는 값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오버라이딩해서 자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주소를 비교를 해주는 그 주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는으로 주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열 값을 비교해주는 그런 메소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브젝트에서 상속받아서 사용된 메소드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상수풀에 의해서 이게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상수풀에 의해서 이게 같을 수도 있다. 자바 한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같다고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상수풀에 있는 주소값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new라고 하는 키워드로 주소값을 새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거는 동작하지 않고 equals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카페라떼 썼던 것들은 이제 다른 주소값을 비교해서 는으로 쓰면 안 됐었던 거고, 해당 그 리터럴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equals 문자열 비교열 메소드를 써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